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여정을 함께하는 지식 도센트 빅티피아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꼽으라면 아마 이 인물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인 영조 임금에 의해 뒤주에 갇혀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바로 사도세자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부자간의 불화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복잡하고 인간적인 비극이 깊숙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비운의 왕세자, 사도세자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를 둘러싼 역사의 미스터리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그의 탄생부터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1335년, 당시 42세의 고령이었던 영조는 오랜 기다림 끝에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미 효장세자를 잃은 지 7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으니 영조의 기쁨과 기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들의 이름은 선, 어린 시절 이름은 윤관이었으며 그가 바로 비운의 주인공 사도세자입니다. 태어난 지 불과 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세자에 책봉될 정도로 영조는 이 아이에게 조선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사도세자는 놀라울 정도로 총명하고 기품 있는 아이였습니다. 3살 때 영조가 부르자 입안에 밥을 뱉고 단정하게 대답하며 소학의 가르침을 언급했다는 일화는 그의 남다른 총명함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사치스러운 비단옷 대신 검소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다는 이야기는 그가 단순한 천재가 아닌 군주로서의 덕목까지 갖춘 아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조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한 후계자였겠죠.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은 빛나는 미래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충만했던 아이의 삶은 예상치 못한 그리고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기 사도세자는 생모인 영빈이 씨와 떨어져 저승전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양육되었습니다. 당시 왕실의 전통이긴 하지만 그의 부인이었던 해경공 홍씨는 훗날 한중록에서 이 어린 시절의 분리양육과 외로운 환경이 세자를 비극으로 이끈 원인 중 하나라고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세자에게는 엄마의 따뜻한 품 대신 오직 왕세자로서의 엄격한 교육과 기대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영조는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커서 밤새 직접 책을 필사해 줄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자의 학문과 행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끊임없이 질책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가뭄이 들면 세자에게 덕이 없어 그렇다고 꾸짖기까지 했으니 어린 세자가 매일 날씨를 걱정하며 마음 졸여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재난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듣는 어린아이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러한 압박감과 아버지의 끝나지 않는 기대,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은 점차 사도세자의 내면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의 과도한 기대와 질책 속에서 사도세자는 점차 학문보다는 무예 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칼을 쓰고 말을 타는데 몰두하는 세자의 모습은 영조가 바라던 학문에 정진하는 군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조의 실망은 커져만 갔고 부자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특히 세자가 15세 무렵부터 대리청정을 맡게 되면서 이 갈등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영조는 세자를 꾸짖는 일이 잦아졌고 세자는 매일 영조에게 용서를 비는 것으로 하루를 마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보기엔 아들은 부족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압박감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시기는 1757년경이었습니다. 영조의 양어머니인 인원왕후과 아내인 정성왕후가 한 달 간격으로 연달아 서말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영조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사도세자의 정신건강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그 슬픔 속에서도 왕세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질책하는 아버지 영조의 존재는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해경공 홍씨의 회고록인 한중록을 보면 세자는 이 시기부터 의대증이라는 충격적인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옷을 갈아입기 위해선 반드시 내실을 때리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끔찍한 분노 발작을 일으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옷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의지를 억누르는 모든 행위, 심지어 일상적인 옷 입는 것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광적인 분노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궁궐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거나
닥치는 대로 부수고 해치는 등의 충격적인 기행을 저질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세자의 증상에 대해 현대 정신의학계에서는 양극성 장애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우울증, 불안 증상과 함께 조증과 우울증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증 상태에서는 과도한 자신감과 활동성을 보이지만 동시에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우울증 상태에서는 극심한 무기력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양극성 장애의 전형적인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도세자의 삶은 점점 더 통제 불가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정신질환이나 부자 간의 불화를 넘어선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 깊숙이 얽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정치 세력이 극심한 당쟁을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노론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사도세자가 즉위하면 자신들의 권력이 위태로워질 것을 유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세자는 소론의 우호적인 경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노론 세력은 이러한 정치적 계산 아래 사도세자의 비행을 영조에게 끊임없이 고변하며 폐위를 압박했습니다. 세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기행들은 노론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자의 모든 일탈행위를 과장하고 확대하여 영조에게 보고하며 세자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영조 역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노론 세력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특히 영조는 자신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에 대한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노론의 지지가 더욱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와 실망, 그리고 왕으로서의 정치적 입지 사이에서 영조는 딜레마에 빠지고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1762년 윤 5월, 영조는 28세였던 아들 사도세자를 귀주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잔혹하고 비극적인 이모화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죽이는 참혹한 사건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비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뒤주에 갇힌 채 판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절규하다 숨을 거둔 사도세자의 죽음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참혹한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죽음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자 영조의 손자인 정조는 즉위 후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천명하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즉위 초부터 그는 할아버지 영조가 감히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아버지의 이름을 당당히 불렀고, 사도세자의 묘를 격상하여 화산으로 옮겨 현룡원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당대 최고의 신도시인 화성 신도시를 건설하여 아버지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정조의 효심과 왕권 경화 노력이 결합된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훗날 1899년 고종이 사도세자를 장조라고 추승하면서 그의 묘가 왕릉급인 육릉으로 격상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역사의 평가는 지금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그의 비극이 개인적인 심각한 정신질환에서 비롯되었다는 광증설은 해경궁 홍씨의 환중록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정조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사도세자가 노론과 소론의 극심한 당쟁 속에서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는 당쟁 희생설이 첨예하게 재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비극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즉, 영조의 지나친 기대와 압박이 어린 세자의 정신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었고, 이로 인해 세자는 점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당시의 첨예하던 정치적 상황, 즉 노론 세력의 견제와 압박이 세자의 비행을 더욱 부각시키고 확대시키면서 결국 아버지 영조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갔다는 분석입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의 비극을 넘어 한 인간의 내면이 겪는 고통과 압박, 그리고 권력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어떻게 한 인간의 운명을 참혹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되짚어보게 하는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식도센트 빅티피아와 함께한 사도세자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